우리는 잠시 선생님의 작업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그곳에는 잘 정돈된 듯한 연장들, 선생님의 손때가 고스란히 묻어 보이는 듯한 이 넓은 작업장에서 안형남 선생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선생님은 오늘도 여전히 작품 작업 중에 계신다. 곧 다가올 여수 아트 페스티벌의 출품을 위해 열심히 작업하시는 모양이다. 여유롭게 휘파람 소리마저 정겹게 느껴지는 선생님의 흔적들. 우리는 마침 작업실 한 공간에서 무언가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 선생님을 발견했다. 결코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 그의 손놀림, 그리고 마치 공장에서 작업하는 듯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작업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 구부리고 펴고 다시 휘어서 만드는 이 철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 걸까?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작업대 위에 도면이 보이질 않는다. 그럼 그냥 만드는 것일까? 이미 상상의 세계 속에서 선생님의 컨셉은 완전해 보이는 듯하다. 그 모든 것이 이미 그려진 스케치에서 나온다고 하신다. 정교한 용접까지 섬세하게 만들어내신다. 이음새 하나하나가 모든 작품 속의 한 파트가 되는 셈이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선생님의 머릿속에서 이 작품은 완성된 것이다. 이 넓은 공간은 선생님의 삶의 원천이고 생동력을 만들어주는 곳이다. 개인 작업실이라고 하기엔 뉴욕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말 방대한 공간이다. 어둠을 뚫고 나온 듯한 이 공간에서 마치 작은 소통을 느끼게 하는 잔잔한 흐름을 느낀다. 정말 고요하다. 아마 저 작업대 위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그렸었을 듯한 선생님의 흔적을 느낀다. 선생님의 훌륭한 작품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궁금했는데 이 통로 위에 놓인 긴 테이블에서 나는 가지런히 느려져 있는 스케치를 발견했다. 결국 이런 드로잉을 통해 끊임없는 고뇌와 번뇌로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게 된다. 스케치로 그려지고 페인팅으로 이어지는 모든 선의 자국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어디가 연결이고 어디가 끝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곳저곳 둘러보는 사이에 드디어 한 작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얼핏 알 수 없는 듯한 곡선이지만 엉클어진 선들이 마치 우주의 선 같기도 하고 혹은 인간의 삶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나는 선생님께 굳이 이 작품이 무엇을 말하는지 물어보지 않기로 했다. 오로지 가슴으로만 느껴보는 이 순간 나는 시종일관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또 하나의 열정적인 작품, 또 하나의 스케치. 불기둥이 뿜어나오는 듯한 이 작품에는 또 다른 깊이가 엿보인다. 아주 강렬한 색채를 띄우면서 대개 이런 네온을 이용한 작품은 낮광과 밤광에서 서로 다른 시각적 효과를 얻는다고 한다. 이 거대한 우주선 같은 것은 또 무엇일까? 문득 호기심이 생긴다.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신기한 형상들. 우주의 신비함을 말해주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공허함을 대신해주는 것일까? 한창 동안 열심히 작품을 들여다보는데 한눈에 띄는 거대한 스피커. 설치된 자체만 봐도 범상치 않아 보인다. 선생님의 음악에 대한 애정과 열정도 묻어있는 듯 하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또 다른 공간을 선생님의 작업실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흔하지 않는 앨범들과 오래된 재즈곡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요즘 흔하게 볼 수 없는 테이프식 리코딩. 이런 테이프식 리코딩 기기에서부터 완벽에 가까운 음향 시스템. 그의 오랜 지인이신 옛 지구 레코드사 기술 담당을 맡으셨던 백영수 리코딩 마스터씨께서 직접 설치해 주셨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작업실 어느 공간에서 들어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음색이 나의 귀를 사로잡고 말아버렸다. 작업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동안 나는 계단 입구 쪽에서 한눈에 훤히 보이는 현란한 네온 사인 같은 작품 하나를 발견했다. 아무리 쳐다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네온등, 그리고 페인팅. 도대체 이 작품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좀 더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근접 촬영을 해보았다. 어느 한 군데 허술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 나무로 원판을 잘라서 붙이고 이어내고 수많은 공정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되는 선생님의 작업실은 이미 한 예술가의 삶을 들여다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가끔 선생님께서는 서양 철학과 동양의 한의학을 비교해서 인간의 건강을 생각하신다고 한다.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다.
식탁 위에 놓인 조각상에 대해서 선생님은 우리의 삶의 균형이라고 말씀하셨다. 정말 완벽에 가까운 균형을 이룬 조각이었다. 소박해 보이고 잔잔한 웃음을 늘 잃지 않는 선생님의 모습이 보인다. 오늘은 문득 찾아온 손님들과 담화를 나누고 계신다.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한눈에 느껴질 수 있는 건 이 아기자기한 소품들 속에서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냥 소품 전시를 위해 마련해 두신 것일까? 아니면 이것 역시 하나의 작품으로 남기려고 하신 것일까? 오직 선생님만이 그 답을 아시는 듯하다. 입을 벌리지 말고 하라는 거니까. 늘 와인을 즐겨 마시는 선생님은 오늘따라 유쾌해 보이신다. 때마침 방문하신 동료 작가 선생님과 담소를 나누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는 게 정겨워 보이신다. 그러니까 오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생산을 못하지. 엔타이세미티즘. 그게 다 형제이기 때문에 더 세게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가지고 작가를 하고 있었죠.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한국에 전시 철출이 있어서 무슨 전시를 할까? 지금 이 마당에 내가 무슨 전시를 할까 하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한국의 정도 다시 느껴지고 좋은 거 자꾸 발견되다 보니까 그 제목을 가지고 만들어보고 싶었죠. 결국은 핏줄기의 싸움인데 우리 이북하고 이남하고도 가까우니까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가까우니까. 네.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도 하나는 이슬람교의 조상이 됐고 하나는 우리 주디즘의 조상이 되고 크리스찬 그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런 안타까움. 그렇지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핏줄의 정 때문에 아이고 선생님의 모든 작품을 보고 또한 이번에 여수 아트 엑스포에 전시된 작품을 보면서 선생님은 모든 인간은 핏줄로 연결된 객체이기에 서로 얽히고 싸우고 분쟁하기도 한다고 하셨다. 선생님의 작품 속에 유일한 특징이 있다면 직선이 없고 모두 곡선과 부드러운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서로 교류하고 나누고 어울리면서 그 안에 질서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신다.